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 하는 거였지? 항상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내가? 누군가? 헷갈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래서 그 2018년도 4, 4분기에 가계 동양 소득 조사. 말이 이렇게 꼬이고. 다시! 처음부터. 간장공장 본점장은 딱 박수 쳐봐 다시. 톡 쏘는 경제 토크의 김경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노입니다.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시죠. 뭐 막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방송 나가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봐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댓글도 주셨습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근데 사실 좀 내용이 너무 길다. 이런 내용이 좀 많았어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초반에 너무 드리고 싶은 그렇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저희가 톡 쏘는 경제인데 이거 톡 쏘질 못하고 이렇게 그죠, 툭 이렇게 건드리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찐득찐득 그렇죠. 들러붙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게 제대로 전곡을 찌르려면은 임팩트 있게 내용이 좀 간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짧게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만 딱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이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격. 과연 수요와 공급이 결정할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면 거기가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결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생수를 제가 갖고 왔는데 생수가 이게 한 500원 해요. 근데 이게 500원이 왜 500원일까? 가격이 왜 500원으로 결정된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거든요. 가격을요? 아니 뭐 이게 원가 분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가 분석. 실제로 이 생수의 원가는 약 한 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200원 안에는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물가, 그 다음에 용기가 원수, 물수, 그래서 그 원수 말고 그 원래 원수, 거기다가 용기가, 뭐 운송료, 마케팅 이런 비용 해갖고 한 200원이에요. 그러면 300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 마진입니다. 2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놀랍죠. 200원. 근데 사실은 원수값보다 운송료와 마케팅, 포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트럭 한 번 움직이려면 굉장히 큰 돈이 그래서 이게 5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된 이유는 마진 300원 정도를 남기는 이 생수 회사가 시장에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그 정도 마진을 가져가는데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300원 마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500원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수 회사가 등장을 했다. 한마디로 공급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생수 회사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왜냐면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누가 시장을 치고 들어오니까 사실 공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닌가요? 누군가 볼 가격 경쟁력을 그렇죠. 가지고 그 얘기가 들어왔다. 사실은 그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국은 이 회사가 한 500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것이 500원을 우리가 지금 내고 사 먹는다. 요게 이제 회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500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 먹는다. 한마디로 이거 꼭 생수 안 사 먹어도 우리가 대체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제. 뭐 물을 안 마시고 나는 음료수를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뭐 꼭 굳이 내가 이거 500원 주고 사 먹는 것보다 그냥 물 끓여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정수기를 물을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대체제가 시장에 많아지면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회사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결국 500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수기를 내가 렌탈하는 가격과 뭐 한 달에 먹는 물의 양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가 생수를 사 먹는 게 더 좋은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던진 화두가 가격, 진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걸까? 였는데, 네. 우리는 지금 설명을 진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앞에. 사실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아무튼, 예, 이런.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네, 사실.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소비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데. 아니, 그, 좀 다른, 이게 자꾸 물통자국 듣고 이렇게 흔들게 네. 되는데, 네. 좀 죄송합니다. 너무 흔들어서. 네. 코스트코에 가면은, 네. 요것보다 더 큰 500ml 생수통이 한 150원? 150원 정도 진짜 꼴로 싸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이 500원인 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 회사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파니까 네. 상당히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접근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것도 있죠. 코스트코는 음. 전국에 한 4-5개밖에 매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회원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죠. 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비춰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과는 조금 이제 다른 네. 뭐 어떤 요소들이 부분도 있는 것 있네요. 같습니다. 네. 자, 뭐 자본주의 국가, 특히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드시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건데요. 뭐 다양한 예를 또 네.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예를 가지고 왔다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아니 좀 갖고 왔는데 오세요, 좀. 짜장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짜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짜장면의 가격을 우리가 먹어봤을 때 1985년도에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1985년도에 그 짜장면을 제 돈으로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 연식은 아니에요. 저는 1985년도에 짜장면을 제 돈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돈을 주셔서. 예, 그거는 내 뭐- 돈이 아니구나. 예,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얼마였냐면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이 80년대 중반에 400원이었습니다. 400원. 아, 제가 기억하는 것과 좀 다르네요. 저는 600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600원. 아마 그 조금 몇 년 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짜장면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얼마냐? 뭐 동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은 한 6,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도 합니다. 네, 한 보통 7,000원. 6,000원 정도. 네. 이 동네는 좀 비싸요. 한 네. 7,000원. 자, 그러면 가격이 짜장면이 지금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조금 더 됐죠. 한 33, 4년 지난 지금 시점까지 무려 15배 가량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짜장면에 대한 수요가 15배가 늘어나서 짜장면 가격이 15배 늘어난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 네.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이나 뭐 지금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이나 뭐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그 15배까지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네, 그 당시의 돈 가치와 지금의 돈 가치가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죠. 자,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짜장면을 사 먹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네, 결국 또 소득으로 네, 소득입니다.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회사의 초임 소위 말하는 월급, 그 신입사원들이 받는 월급이 한 25만 원 네.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이 한 250만 원 정도로 그렇죠. 생각할 수 지금은 있겠네요. 조금 250보다는 좀 더 되긴 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당시 1985년도에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초임, 짜장면을 즐겨 사 먹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한 250,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네. 이었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짜장면을 사 먹는 보통 사람들의 소득은 한 300에서 400 정도라는 겁니다. 네. 자, 결국 소득이 한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짜장면 가격을 밀어 올린 거죠. 네. 수요와 공급하고는 또 조금 전혀 다른 네, 맥락. 별개의 문제네요. 사실 그 당시보다 지금 중국집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공급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400원에서 7,000원까지 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결국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네, 소득의 영향도 받고 이게 첫 번째가 네, 되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가 네, 정수기물을 마실 네. 거냐 생수를 마실 거냐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짜장면을
사서 먹을 거냐, 아니면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거냐. 예. 요 밥 먹는 재료비, 음. 집에서 해 먹는 재료비와 밖에서 짜장면을 사 먹는 비용.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네. 대체제인데, 요것도 비교를 할 수 네, 있죠. 대체제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죠. 옛날에 뭐 외식이라 봐야 짜장면밖에 먹을 게 없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그냥 뭐 야식 정말 종류대로 많잖아요. 네네. 뭐 족발도 있지, 뭐 제가 입으로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아주 뭐 지금 배가 고프실 상태예요. 혀 돌아가는 네. 대로 다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수요 공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장의 원리, 네. 그것이 바로 사 먹는 사람의 소득이다. 소득. 자, 지금까지 톡 쏘는 경제 톡이었습니다.